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은퇴자 또 파이어족의 함정 시퀀스 리스크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평균 10년의 평균 수익률은 같았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언제 손실이 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시퀀스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시퀀스란 뜻이 순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의 발생 순서가 앞에서 수익이 나느냐 아니면 앞에서 손실이 나느냐의 어떤 순서냐에 따라 자산의 최종 잔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 자금을 인출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요. 시퀀스 리스크라고 해서 초기에 손실이 크게 발생하면 인출 시에도 자산이 좀 빠르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리스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인데요. 초기 자산이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서 1,000만 원을 뽑아 쓴다. 그리고 투자 기간이 보유 기간이 10년이라고 했을 때 A와 B의 수익률은 동일하게 5%지만 이게 리스크가 수익률 빠지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에 그냥 일반 평균이 아니라 어차피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복리 평균을 비슷하게 5%에 맞춰서 그걸로 했을 때 자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A와 B의 차이 나는 점은 앞에 수익이 나느냐 아니면 뒤쪽에서 수익이 크게 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일단 현황을 보시면 A라는 사람은 초반에 마이너스가 크게 났고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그 다음부터는 쭉 플러스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B는 처음에는 수익이 크게 났지만 뒤에는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게 나서 비교해 보시면 3년 차부터는 3년 차에는 A가 훨씬 크고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7년 동안을 오히려 B보다 A가 더 수익이 크게 났죠. 단지 차이점이라고 하면 A는 1, 2년 차에 마이너스가 크게 났고 B는 1, 2년 차에 수익이 크게 난 것뿐이지 사실 3년부터 7년까지는 A가 더 크게 수익을 많이 올렸죠. 그래서 평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 남는 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내가 1억 있을 때 마이너스 20% 수익이 나서 8천만 원이 되고 거기서 1,000만 원 뽑아 쓰고 그럼 7천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7천만 원에서 또 마이너스 10% 나고 그럼 6,300만 원이 되고 거기서 다시 1,000만 원을 뽑아 쓰고 이렇게 1,000만 원을 매년 뽑아 쓰면서 이 앞에 수익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3년 차는 나머지 5,300만 원에서 15%가 수익이 나서 6,095만 원 거기서 다시 1,000만 원을 뺏어서 5,095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9년 차가 됐을 때 결국 거의 다 소진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622만 원이 잔액으로 남는데 거기서 1,000만 원을 쓰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국 거의 9년 차까지만 1,000만 원을 뽑았을 수 있는 결과가 되고요. B는 초반에 수익이 크게 두 번 났습니다. 그리고 3년 차에는 수익이 안 났죠. A는 15%가 나고 뒤에는 0%가 났고 4년 차에는 플러스 5. A의 반밖에 A 10%에 비하면 반밖에 수익이 안 나고 계속 수익이 조금씩 나긴 하지만 B보다 수익이 계속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1억이었다가 20% 올라서 1억 2천이 됐다가 1,000만 원 뽑아서서 1억 1,000만 원. 그럼 1억 1,000만 원이 그 다음에 다시 10% 돼서 1억 2,1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을 뽑았으면 1억 1,100만 원. 그 다음에 그 다음 년채는 1억 1,100만 원을 수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1억 1,100만 원이었다가 다시 1,000만 원 쓰면 1억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데 조금 전에 A 같은 경우는 9년 차에 자산이 다 소진된 데 비해서 B는 원금 기준으로 하면 거의 5,300만 원이 잔존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앞에서 손실이 크게 나면 뒤에서 아무리 그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현금 흐름이나 연금 흐름상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시퀀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만약에 앞쪽에 수익이 컸다고 하면 시퀀스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은퇴 초반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은퇴 초반에 그 크게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이 아무리 복리라고 해도 회복력을 크게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리스크 관리와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은퇴 초기 3년에서 5년은 방어 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을 축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렇게 마이너스 폭락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주식의 폭락이 크고 또 리스크가 있는 자산들이 결국 폭락의 가능성이 크고 아무래도 채권이라든지 뭐 은행 이자라든지 아니면 리츠라든지 배당을 받는 것들은 그 위험 리스크가 아무래도 작겠죠. 그래서 3년 차에서 5년 차까지는 주식보다는 은퇴하고 나서는 바로 채권 위주나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 시퀀스 리스크를 위해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응력을 가져가려고 하면 2, 3년치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자산을 빼보겠으면 결국 회복력이 늦어지기 때문에 다시 보충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자산을 내서 연금을 생활비를 빼서 쓰는 게 아니라 2, 3년치 내가 갖고 있던 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에서 빼쓰고 이 연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자산은 그냥 빼지 않고 계속 납두는 것이 그 하락장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그 왜 2, 3년치라고 얘기하냐면 폭락장이라고 해서 그 하락세가 길게 끌 때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가 하락세의 그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락세의 긴 기간을 감안해서 2, 3년치의 생활비를 확보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 인출 금액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된다. 뭐냐면 이런 그 포트폴리오가 있고 내가 또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하면 자산이 폭락한 포트폴리오 말고 다른 거에서 좀 더 많이 뽑아 쓰고 내가 지금 폭락한 자산에선 빼쓰지 않는 전략을 하면 하락장에서도 계속 그 자산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밑에 보시다시피 뭐 채권이나 은행이자 배당 그 다음에 월세 같은 임대소득 등 이런 것들은 뭐 경기가 침체하거나 그럴 때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자산가치 하락처럼 크게 폭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 현금 흐름의 확보가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제가 여러 그 이전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포트폴리오가 있고 또 다른 뭐 부동산 월세라든지 채권 이자라든지 배당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자산군을 한꺼번에 가져감으로써 이런 폭락 장세나 아니면 경기 침체를 방어하고 연금을 그 꾸준하게 뽑아쓸 수 있는 그런 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퀀스 리스크 그래서 초반 그 리스크가 크거나 위험 자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방어 구간으로 가져가서 시퀀스 리스크를 가급적 줄이는 그런 전략을 조금 고민 같이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y heart just knew.